글로브고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매매와 성인 영화가 만연한 나라를 만나보세요. 아시아의 선진국 일본은 풍부한 문화와 극적인 이야기를 자랑합니다. 폐허에서 불호의 놀라운 부흥으로 알려진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대한 성인 오락 산업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분주한 거리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압박에 시달리며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꿈의 땅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고통과 절망을 겪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화려한 표면 뒤에 숨겨진 15가지 불편한 진실을 함께 탐구해보세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일본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 나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음식, 문화, 수도, 성인 오락 산업, 아니면 일본 여성의 아름다움인가요? 아래의 댓글로 답변을 남겨주세요. 15.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움. 일본을 언급할 때 사람들은 종종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온화하고 우아한 사람들로 가득한 벚꽃의 땅을 떠올립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완벽한 결혼을 위한 이상적인 아내와 어머니로 여겨지는 일본 여성의 신비로움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읍니다. 일본 여성의 아름다움은 종종 우아한 벚꽃에 비유됩니다. 그들은 윤기 나는 검은 머리, 매끄러운 하얀 피부, 그리고 매력적인 수줍은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움은 외모를 넘어 모든 제스처와 행동에서 우아함과 세련됨을 발산합니다. 일본 여성의 우아함은 전통 기모노나 현대적이고 세련되며 단정한 의상을 통해 표현됩니다. 귀여움을 의미하는 카와이라는 개념은 독특한 일본의 미학으로 여성들이 패션, 행동, 그리고 개인 스타일을 통해 자주 표현합니다. 그들은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며 부드러운 여성성을 발산합니다. 일본 여성들은 또한 온화하고 섬세한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며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현대 일본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과 야망을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항상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결합은 일본 여성들에게 독특한 매력을 부여하여 전 세계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는 독신 남성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의 독신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외국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아름답고 온화한 여성들과 같은 장점들은 일본을 자신의 반쪽을 찾고 있는 독신 남성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로 만듭니다. 일본의 결혼은 행복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흥미로운 측면과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당신이 독신 남성이라면 일본 결혼의 신비를 탐구하고 이상적인 인생의 파트너를 찾아보세요. 14. 일본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것이 종종 사회적 강요처럼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문화는 여성이 결혼하고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해왔습니다. 만약 여성이 25이 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크리스마스 쿠키라는 비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이후에 더 이상 매력이 없는 여성들을 가리킵니다. 일본의 여성들은 종종 급여 차별에 직면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성의 경력 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며 가족 책임 때문에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마타하라라는 용어는 임신 중 괴롭힘을 의미하며 여성들이 겪는 직업 불안정성과 경력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정말 전업주부가 되고 싶어 할까요?
그 대답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거의 30%의 직장 여성들이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9년의 36%에 비해 감소한 것입니다. 일본의 깊은 문화적 가치와 신념은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에 많은 장벽과 제한을 제시합니다. 전통은 여전히 일본 여성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식사 중에는 씹거나 이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대를 포함합니다. 일본 학교들이 여학생이 입어야 하는 속옷 색상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젊은 소녀들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이러한 규제의 예상치 못한 문화적 영향과 이에 대한 반발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여학생들에게 흰색 속옷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규정 준수를 확인하며 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눈에 띄는 색상의 브래지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관행은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자신감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소녀들에게는 규칙을 어길 경우 처벌이나 차별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학교는 이 규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시행하기보다는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복장과 자존감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13. 일본의 나체 축제와 발렌타인데이. 일본의 나체 축제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매혹적인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하다카 마쓰리, 즉 나체 축제는 매년 2월의 세 번째 토요일에 오카야마 현의 사이다이지 칸론 사원에서 열립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남성들이 기모노를 벗고 펀도시라는 전통 속옷과 흰색 타비 양말을 착용합니다. 축제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그들은 신성하고 활기찬 분위기에 휩싸이며 행운의 한 해를 기원합니다. 이 전통 의식에서 거의 나체인 남성들의 모습은 매혹적이고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일본의 발렌타인데이는 단순한 로맨틱한 휴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벤트입니다. 많은 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 사려 깊은 전통은 여성들이 삶의 중요한 남성들에게 보여주는 배려와 관심을 반영합니다. 기리초코, 즉 의무 초콜릿은 친구, 동료, 상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상징하며 주어집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초콜릿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자신의 헌신과 애정을 보여줍니다. 화이트데이는 3월 14일에 남성들이 여성에게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이 문화적 교류는 사랑의 축제를 독특하게 만듭니다. 일본의 발렌타인데이는 단순히 커플을 위한 날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결감을 촉진하여 진정으로 특별한 휴일이 됩니다. 일본에 대한 더 흥미로운 사실을 탐구하기 전에 일본을 사랑하거나 핀란드에 가고 싶다면 아래에 나는 일본을 사랑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는 당신이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2. 커플들은 하루에 한두 번만 만납니다. 일본의 커플들이 한 달에 몇 번만 만나는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일본 관계의 이 흥미로운 측면 뒤에는 일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개념이 있습니다. 벚꽃의 땅에서 충성심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강한 책임감과 일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강한 집단 정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씩 일하며 많은 사람들이 잔업을 하거나 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마무리합니다. 과중한 업무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일본의 커플들은 사랑을 지속적인 로맨틱 제스처로 표현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신뢰와 이해, 존중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한 달에 몇 번만 만나더라도 이러한 만남은 더 의미 있고 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일본의 커플들은 의미 있는 대화에 집중하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논의하며 소중한 순간을 즐깁니다. 이리 문화는 관계에서 충성과 상호 신뢰를 강조합니다.
일본의 커플들은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사랑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이리 사랑 모델은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독립성과 자유를 중시하지만 여전히 강하고 연결된 관계를 원합니다. 10일 학교와 회사에서의 울기 세미나와 다른 문화 일본은 아름다운 전통과 감정적 억제를 자랑하지만 울기 세미나라는 독특한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사람들이 감정을 열고 눈물을 통해 표현하도록 장려합니다. 참가자들은 감동적인 영상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며 눈물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회사에서는 울기자석이 직원들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며 감동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위로를 제공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심리학자들이 학생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더 편안하고 이완된 기분을 느끼며 감정을 다루는 더 나은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울기 세미나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일부는 유익하다고 느끼고 다른 일부는 과도한 울음에 대해 걱정합니다. 일본 문화에서 집이나 전통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것은 외부의 걱정을 뒤로하고 편안하고 친밀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은 분주한 외부 세계에서의 피난처로 여겨집니다. 일부 일본 사람들이 사과의 일환으로 머리를 깎는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이 고대의 관행은 깊은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제스처 뒤에 숨겨진 의미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방식에 대해 배워보세요. 머리를 깎는 것은 사과의 한 형태로 역사적이고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 승려와 관련이 있으며 포기와 정신적 헌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이제는 공개적으로 후회와 참회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직업적인 영역에서 진정한 후회와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10. 높은 불륜율. 일본은 낮은 이혼율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모든 결혼이 순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내기로 선택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일본 여성들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이혼이 남성에게 복잡한 재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들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방문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혼 후 양육권이 한 부모에게만 주어집니다. 일본에서는 불륜에 대한 태도가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더 관대합니다.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흔한 중매 결혼은 높은 불륜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사가미 고무산업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4,000명 이상의 참가자 중에서 여성의 15%와 남성의 20%가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불륜은 파트너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며 결혼 후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성관계가 없는 결혼은 일본에서 가족의 책임을 다하는 한 정상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의 전통 이념에 영향을 받은 문화적 규범은 여전히 남성을 여성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며 여성은 불륜에 대해 더 많은 비판과 경멸을 받는 사회적 이중 기준이 존재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여자친구나 아내가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9. 코스프레 카페와 일본 오락 산업의 어두운 면. 일본을 생각할 때 벚꽃, 독특한 문화, 첨단 기술, 그리고 활기찬 오락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면 뒤에는 주목할 만한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락 산업은 폭행과 착취로 얼룩져 있습니다. 일본 노동연구소에 따르면 예술가의 60%가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하며 90%가 착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차별, 보복, 그리고 경력 손실을 두려워하여 침묵을 지킵니다. 가해자들은 권력과 돈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역할을 약속하거나 신체적 힘을 사용합니다. 노예 계약이 흔하며 예술가들은 공정한 보수 없이 초과 근무를 하며 임금 도난을 당합니다. 프로듀서,
매니저, 그리고 조수들은 이러한 학대를 방조하고 은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일부 용감한 예술가들은 정의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등장하여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코스프레 산업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유의 문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코스프레 카페 직원들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공손해야 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며 엄격한 복장과 행동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코스프레어들은 엄격한 식단과 운동 루틴을 따르며 이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추가 보수나 완전한 혜택 없이 초과 근무를 하며 고객으로부터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코스프레 산업의 오염은 문화적 가치를 저해하며 젊은이들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8. 공식적인 수도가 없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자랑하는 나라 도쿄. 일본의 활기찬 수도가 매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19세기 중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부를 세우면서 도쿄는 일본의 사실상의 권력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2080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수도가 교토에서 도쿄로 공식적으로 이전되면서 급속한 현대화와 서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도쿄는 황궁과 정부의 중심지로 일본의 정치적 심장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도쿄를 수도로 선언하는 헌법 조항은 없지만 일본 정부의 심장부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정말 일본의 수도인가요? 일본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쿄의 공식적인 수도 지위는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쿄의 수도 지위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풍부한 역사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자랑합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84년 이상 살아갑니다. 이 인상적인 장수는 주로 곡물, 생선, 채소가 풍부하고 포화 지방, 설탕, 가공식품이 적은 전통적인 일본 식단 덕분입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이 식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보편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저렴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예방치료와 조기 질병 발견을 강조합니다. 흡연 규제와 신체 활동 캠페인을 포함한 엄격한 공공보건 정책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더욱 촉진합니다. 사회적 응집력과 공동체는 일본 문화에서 깊이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강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개선합니다. 또한 유전적 요인이 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이 수명과 질병 저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은 노년기에도 신체적이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이며 건강과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식단, 건강관리, 사회적 지원, 그리고 유전자의 조화는 일본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 7. 일본의 대조적인 현실 낮은 살인율과 아오키가하라의 슬픈 역사. 일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살인율로 유명합니다. 2023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약 0.2이었으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안전은 엄격한 총기 규제 법률, 사회적 일치에 대한 강한 집중, 대체로 동질적인 사회, 그리고 효과적인 법 집행 덕분입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아오키가하라, 자살의 숲이 있습니다. 후지산의 북서쪽 기슭에 위치한 이 숲은 자살과의 연관성 때문에 비극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격려하는 표지판을 게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숲은 여전히 끔찍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낮은 살인율과 아오키가하라의 슬픈 역사라는 일본의 대조적인 현실은 사회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일본은 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데 뛰어나지만 아오키가하라의 존재는 정신건강 인식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울증을 다루고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자살 예방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구 최초의 게이샤는 남성이었다. 게이샤는 일본 전통의 심장과 영혼으로 음악, 춤, 대화에서의 우아함과 기술로 관객을 매료시킵니다. 이 매혹적인 여성들은 사적인 모임과 독점적인 파티에서 예술성과 우아함을 구현합니다. 게이샤는 에도 시대, 즉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처음에는 남성 연예인인 타이코모치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에는 후카가와 출신의 재능 있는 샤미센 연주자 기쿠야와 같은 여성들이 이 역할을 혁신하며 유혹에서 예술과 공연으로 초점을 이동시켰습니다. 이 변화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게이샤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게이샤가 되기 위한 훈련은 강렬하고 엄격합니다. 마이코라는 젊은 수련생들은 숙련된 게이코의 지도 아래 수년간의 훈련을 받으며 전통 예술을 마스터하여 일본의 문화유산을 보존합니다. 게이샤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전통의 수호자입니다. 그들의 매력과 신비는 여전히 지속되며 일본 문화와 세계적 상상 속에서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커홀릭 일본은 현대성과 전통의 상징이지만 카로시, 즉 과로사라는 무서운 유령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살인은 매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자랑하는 일본이 어떻게 가장 높은 근로 관련 사망률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카로시라는 조용한 전염병에 있습니다. 일본의 끊임없는 근무윤리가 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방식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높은 책임감과 일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강한 집단 정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씩 일하며 많은 사람들이 잔업을 하거나 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마무리합니다. 과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을 악화시키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뇌졸중, 심장마비, 탈진 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카로시는 국가적 비극으로 가족을 찢어놓고 일본 경제를 약화시킵니다. 깊이 뿌리내린 회사 문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동료를 가족처럼 여기며 잔업이나 추가 업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압력과 자존심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며 게으르다는 낙인이 찍히거나 회사의 명성을 해칠까 두려워합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노동 법률과 건강한 근무 환경을 통해 카로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워커홀릭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카로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세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인가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세요. 4. 잦은 자연재해. 일본은 고대 전통과 최첨단 혁신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렬한 지질 활동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일본은 매년 강력한 태풍, 파괴적인 쓰나미, 그리고 잦은 지진에 직면합니다. 2022년에 일본은 5 이상의 규모의 주요 지진을 8번 경험했습니다. 최근 역사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재해는 2011년 후쿠시마 재앙입니다. 대규모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황폐화시켜 치명적인 원자로 사고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했습니다. 인간적인 피해는 참담했습니다. 거의 16,000명의 생명이 잃어졌고 1,500명 이상이 실종되었으며 6,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체 커뮤니티가 파괴되어 풍경과 국가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비극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첨단 조기 경고 시스템, 재난 대비에 대한 공공교육, 그리고 강력한 재난 저항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안전과 회복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일본 국민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자연재해의 끊임없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들은 단결하고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분노 속에서도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적응하며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환경보호와 적극적인 재난 예방,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본의 여정은 집단적 노력에서 발견되는 힘과 준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환경을 보호하고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쿠자에 대해 배우기 전에 잠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저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하셨나요? 3. 야쿠자. 일본의 법적 지하세계. 일본을 생각할 때 벚꽃, 첨단 기술, 그리고 고요한 거리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외면 아래에는 그림자 같은 지하세계가 있습니다. 야쿠자. 이 악명 높은 범죄 집단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에도 시대의 갱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그들은 여전히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며 일본 사회의 모든 측면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 속에서 야쿠자의 지배력이 강화되었고 184만 명 이상의 거대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본부와 영토를 운영하고 심지어 경찰의 활동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는 강탈, 보호비용, 도박, 밀수와 같은 음흉한 사업에서 나옵니다. 이 이중성은 혼란스럽습니다. 한편으로 야쿠자는 부패와 혼란을 퍼뜨리는 두려운 범죄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공식적인 경로가 부족할 때 개입하는 그림자 같은 정의 시스템으로 기능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야쿠자 집단인 야마구치구미는 8만 8천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 엔을 벌어들이며 마약 밀매에서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야쿠자의 존재는 일본 사회에서 모순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은 악당이자 예기치 않은 수호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덕성, 법, 그리고 사회 질서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야쿠자를 근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규제해야 할까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식사 예절 일본 요리, 즉 와쇼쿠는 독특한 맛과 전통으로 가득한 보물입니다. 일본 음식의 핵심은 신선하고 계절에 맞는 재료를 축하하고 섬세한 맛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스시와 사시미는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요리로 단순함과 섬세함의 예술을 보여줍니다. 스시는 식초로 간을 한밥과 생선, 채소 또는 해조류를 조합하며 사시미는 얇게 썬 생선이나 고기를 그대로 제공하는 요리입니다. 라멘은 또 다른 사랑받는 요리로 풍부한 국물에 담백한 밀면이 들어가며 얇게 썬 돼지고기, 해조류, 그리고 파와 같은 재료로 장식됩니다. 그리고 바사시와 같은 더 모험적인 옵션도 있습니다. 바사시는 차가운 생말고기이며 얇게 썰어 제공됩니다. 타타키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희귀한 고기나 생선을 구워서 톡 쏘는 식초와 간장과 함께 제공됩니다. 일본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예절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젓가락을 올바르게 잡는 것부터 각 요리를 특정한 순서로 음미하는 것까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또한 면을 소리내어 후루룩 마시는 예술을 소중히 여깁니다. 많은 문화와는 달리 이는 예의가 아니라 요리를 만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는 음식을 뜨겁게 유지하고 따뜻하고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에서의 식사는 맛있는 음식과 복잡한 전통으로 가득한 특별한 경험입니다. 왜 면을 후루룩 마시는 것이 단순히 허용될 뿐만 아니라 권장되기도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리고 일본 식사에서 어떤 다른 놀라운 관습을 접할 수 있을까요? 일본 식사 예절의 매혹적인 세계에 뛰어들어 보세요.
일본에서는 면을 후루룩 마시는 것이 소중한 관습입니다. 이는 즐거움을 반영하며 음식을 뜨겁게 유지하고 식사의 맛을 향상시킵니다. 이 전통은 일본의 쌀쌀한 기후에서 특히 번성하여 식사를 더욱 편안하고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그러니 일본의 요리의 경이로움을 탐험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지역 관습을 수용하고 즐겁게 후루룩 마시며 일본 식사의 따뜻한 세계에 빠져보세요. 1. 일본 사람들은 구걸하지 않는다. 일본은 풍부한 문화유산과 높은 자립 기준으로 많은 이유로 두드러집니다. 방문객들의 눈길을 끄는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거리에서 거의 배거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일본 사람들은 구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데 헌신할까요? 자존감은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일본의 철학은 각 개인이 자급자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용기, 명예, 충성을 강조하는 역사적인 사무라이 코드인 부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시도 아래에서 구걸은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며 존엄성과 개인적 책임의 이상에 반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기대를 넘어 일본의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실업, 노령 또는 장애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공공에서의 구걸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자선단체, 기업,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음식, 의류, 그리고 주거와 같은 수많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공동체 정신이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 헌신을 강조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립심을 기르면서도 연민을 확장하는 균형이 자랑스럽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 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